x라는 함수가 있고요. y라는 함수가 있고요. 여기 와서 여기로 넘어가는 관계를 f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 x라는 애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써갖고 y를 이렇게 쏘겠죠. 그쵸? 그래서 y는 뭐예요? fx예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잖아. 그치? 자, 이번에 뭘 배울 거냐면요. 함수의 관계를 바꿀 거야. 얘가 지금 정의역이고 얘가 지금 공역이에요. 그쵸? 이번에는 얘를 정의역으로 두고 얘를 공역으로 둘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요렇게 가는 f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요렇게 되는 관계, 공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공역이 돼갖고 반대로 쏘는 요 관계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해요. 말 그대로 역 바뀌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얘 f지. 얘는 f라고 하고 마이너스 1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f-1이라고 하면 간지가 안 나죠. 졸라 멋있게 읽어야 되잖아. 요 함수를 인버스 f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인버스에 y를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x가 나오는 거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봅시다. 역함수가 되려면 어때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이런 함수를 갖고 왔어.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봐봐. 1이 3을 쏘고요. 2가 3을 쐈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어. 나 지금부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거야. 역함수 구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 바꿔줘야죠. 자, 그럼 바꿀게요. 바꿨다라는 거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이걸 인버스 f라고 하지? 역함수는요. 화살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화살표 바꿨어. 그럼 화살표 바꾸게 되는 순간 이놈의 새끼는 함수가 되나요? 안 돼요? 함수가 안 돼요. 왜요? 얘 입장에서는 두 개 쌌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은요. 일단 역함수가 생기려면, 역함수를 만들려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두 놈이 같은 놈을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때야 된다는 거지? 1대1이어야 돼요. 일단 원래 함수가 1대1이어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 같은 놈을 쏘면 안 돼. 그러면 일단 역함수가 안 나온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시를 들어줄게요. (1대1이어야) 된다고? 오케이, 알겠어. 그래, 얘가 3을 쏘고 얘가 4를 쐈다 치야 1대1이네요. 괜찮죠? 나 지금 뭐 할 거야? 이제부터 요놈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야. 인버스죠? 역함수는 화살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되는 순간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뭐다? 5가 쏘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역함수가 또 생기려면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교훈. 안 맞은 놈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래 함수의 공역에서 안 맞은 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말 뜻은 반대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죠. 그쵸? 그 말 뜻은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 두 개 섞어갖고 뭐 해야 돼? 1대1 대응해야 돼. 얘가 참 중요합니다. 뭐냐? 역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에서만 존재합니다. 오케이? 역함수는 1대1 대응 함수에서만 존재합니다.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일 때 그때 그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됐어? 그래서 역함수는요 1대1 대응일 때만 언급을 한대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역함수는요 1대1 대응일 때만 된다고요? 알겠어요. 쌤이 편의상 이런 함수를 만들게요. 첫 번째 얼마예요? 죽어야 돼요. 대답 못하면 안 돼요. 알죠? F 인버스 C 얼마예요? 이렇게 쓴다고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 관계만 일단 좀 알면 돼요. 세 번째 뭐예요? 이거 뭔 소리요? 그치?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딴 건 말이 안 되죠. 정의역이 여기에 정의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의역이 뭔데 여기서는? 인버스에서는 정의역이 여기라고요. 여기에 근데 3이라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말이 안 되죠. 그쵸? 이런 거는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 이 함수들 다 어때요? 딱딱딱 함수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역함수를 안딱딱 함수에서 논해보려고 해요. 오케이? 자, 안딱딱 함수. 안딱딱 함수에서 역함수를 볼 거예요. 자, 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지? 1대1 대응해야 돼. 마찬가지예요. 안딱딱 함수에서도 이놈 새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요 어때야 돼? 1대1 대응해야 돼요. 근데 1대1 대응이 안딱딱 함수에선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이 함수 어떻다는 얘기죠?
안 딱딱 함수에서 1대1 대응이야. 그럼 이 함수 어떻다는 얘기야? 증가.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오케이? 1대1 대응이라는 거는요,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전부 다 같은 말이 뭐냐면 역함수 존재한다예요. 이게 참 중요해. 자, 그래서 뭐냐면 너한테 안딱딱 함수 줄 거였다. 뭐 미지수가 있는 안딱딱 함수 줄 거예요. 자,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그 말 뜻은 뭐야? 1대1 대응을 찾으라는 거고, 다른 말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를 1대1 대응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리 가로선 긋기로 했어요? 세로선 긋기로 했어요? 가로선. 가로선 긋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요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가로선 긋기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딱딱딱 함수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줄 거고요. 안 딱딱 함수에서는 식으로 줄 거야. 그래 놓고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 안 딱딱 함수는. 그치? 너한테요, 얘를 물어봐요. 뭐 물어보냐면, 역함수 구하는 문제를 물어봐요. 오케이? 역함수 구하는 문제를 물어봐요. 안 딱딱 함수에서 역함수 구하는 문제를 물어봐요. 그래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예요. 역함수 구하는 방법. 첫 번째, x에 대해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와 y를 바꿔준다. 요 두 가지만 잘 지켜주시면요, 역함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일례로 예시 하나 들어줄게요. 보자. 3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난 지금부터 인버스 fx를 구할 거야. 오케이? 자, 인버스 fx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자, 내가 얘 대신에 y라고 써도 되지. 이렇게. 맨 첫 번째 뭐해? x에 대해 정리. 자, 그럼 요거 x에 대해 정리하자. 미리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 x와 y를 바꿔준다지. 그래서 얘가 첫 번째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x와 y를 바꿔주면 돼요. y는 3분의 x-1을 이렇게 써도 돼요. 3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오케이? 최종 정답. 인버스 fx 얼마예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요, 요거 하나 아세요? 얘 몇 참수? 1참수. 자, 지금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테마는 역함수야. 그래서요, 아직은 1차 함수만 나와요. 오케이? 요거 하나 합시다. 1차 함수의 역함수는 기울기가 어떤 관계야? 보니까 곱하면 1. 그러니까 무슨 관계? 역수 관계예요. 그냥 아시면 편합니다. 1차 함수는 역함수 관계가 기울기의 역수 관계. 오케이? 응? 그래서 이거랑 뭐야? 기울기 역수 관계예요.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자, 안딱딱 함수에서 역함수를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러면은 딱딱딱이든 안 딱딱이건 나발이건 간에 역함수의 성질을 공부할 거야. 첫 번째는 되게 간단해요. fx가 y입니다. 인버스 f, y는 x입니다. 됐어 안 됐어? 그냥 얘하고 얘의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괜찮아요? 얘하고 얘 위치 바꾸고 인버스 취하면 됩니다. 됐어?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있지? 원래 함수에다가 원래 함수에 겉에다가 역함수를 합성할 거야. 얘 얼마냐 이 말이야. 원래 함수 합성 역함수. 봐. 요 놈은 이거예요. 됐죠? 이거 그거 아니야? 봐. 중요해요. 원래 함수랑 그놈의 자기 자신의 역함수 있지. 합성을 하잖아요. x가 나와요. 근데 x 무슨 함수? 항등함수. 오케이? 세 번째. 합성 순서 바꿔볼게요. 해볼게.
얘는 내가 뭐 하기 전에 그냥 문자 내 맘대로 바꿔도 돼요? 상관없어요. 바꾼 다음에 나중에 처리할게요. 그럼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어? 뭐야? 답이 뭐야? 중요한 건 이거죠. 모양이 어때? 똑같죠? 어? 그럼 나 이걸 이렇게 해도 돼? 봐. 요 두 개 묶어갖고 한글말로 이렇게 쓸게요. 순서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합성하면 진짜 너무 중요해. 진짜 너무 중요해. 자기 자신과 그 자기 자신의 그 역함수를 합성하면 순서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한등함수 나와요. 한등함수는 없애도 되는 거잖아. 그치? 됐어? 이 하나의 덩어리에 y 집어넣었더니 y한테 한등함수 아니에요? 너 한등함수 뭔지 몰라요? 야 뒤지세요. 오케이? 고통 이씨 죽으세요. 오케이? 엄청난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세요. 마지막 하나만 공부하면 돼. 네 번째. 봐. 이번에는 그냥 이거야. F랑 G랑 합성을 한 놈 있지. 이번에는 애초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 자체를, 이렇게 생긴 합성함수 자체를 역함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증명은 이따가 해줄 거고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생각하자. 이 마이너스 1 있지. 역함수. 하나씩 줘. 그리고 순서 바꾸세요. 그럼 이렇게 되지. 어떻게 되냐면 하나씩 줘. 그리고 순서 바꾸세요. 그러면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X가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지? 일단 얘는 뭐 표현 못해. 얘는 표현 되지. 얘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알지? G 인버스 안에 F 인버스 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알지? 네. 오케이? 요거랑 요거랑 같은 거야. 근데 얘는 지금 표현을 못해요. 요렇게 표현을 못한다고. 왜냐? 이 전체 덩어리에 인버스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요, 요런 문제가 나오면요, 인버스 하나씩 줘. 요 인버스라고 하고 인버스 하나씩 주고 위치 바꾸세요. 오케이? 그러면 누가 얘기하겠지? 선생님 왜 그래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요걸 설명해 줄게요. 야, 이 합성함수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저 F 합성 G 있지. F 합성 G는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요 관계가 돼 있을 때 한 방에 여기에서 요로 가는 함수를 미안해. 바꿀게요. 요게 G고요. 요게 F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요로 가는 함수를 한 방에 뒤에 거 합성 앞에 거라고 정의했잖아. 그래서 요게 지금 이거예요. F 합성 GX예요. 됐어? 자, 이번에는 역함수를 할 거야. 야, 요 덩어리의 역함수가 이 전체의 인버스 친 거잖아. 다시 요 덩어리 함수 있지. 요 덩어리 함수. 요렇게 가는 함수의 역함수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인정? 그럼 요게 뭐야?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 X랑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각각. 요거는 뭐야? F 인버스고요. 요거는 뭐야? G 인버스예요. 요게 F 인버스고 요게 G 인버스일 때 요렇게 가는 거는 내가 이거하고 이걸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로 가는 거는 얘 기준이 뒤고 얘가 앞이지. 요 기준으로 얘가 뒤고 얘가 앞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 합성 F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 뭐랑 똑같은 거야? 뒤에 거 합성 F 인버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어때? 인버스 하나씩 주고 위치 바꿨네요. 똑같아요. 오케이? 이렇게 증명하고 끝나요. 너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됐어요? 206페이지를 볼게요. 필수에서 1번. 바로 1번을 보면은 fx가 x 플러스 3입니다. 인버스 f4 구하세요 라고 했죠. 오케이?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야, 인버스 f4가 내가 뭔지 알아 몰라? 뭔지 몰라. 일단 k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나는 이거 갖다가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fk가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죠? fk가 4니까 뭐 하면 돼? 바꿔. k 플러스 3이 4가 되니까 만족하는 k 값은 얼마? 1이 되겠네요. 그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고 그게 정답인데 k 값이 1이니까 최종 정답은 얼마예요? 1이 되겠네요. 어려운 거 없죠. 그쵸? 2번 볼게요. 바로 2번. fx가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1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버스 f5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랬을 때 A, B 값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B라는 관계식 하나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그죠? 두 번째 F 인버스 5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은 내가 이거 바꿀 수 있어? F 인버스 1이 5가 되네요.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5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관계식 두 개 나오죠? 괜찮아요? A 값 얼마예요? 연립하면은 A는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죠? B는 2가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2 나오네요.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하나만 더 해볼까? 1-3번을 볼게요. fx가 있는데 ax 플러스 1이고요. gx가 있는데 x 플러스 a예요. g 인버스 1이 2일 때야. g 인버스 1이 2일 때야. 그럼 이 말 뜻은 g2가 얼마야? 1이란 얘기죠. 그죠? 맞지? 그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는 거 f 인버스 2 더하기 g3 값 물어봤네요. g2가 1이라는 거 알지? 그치? 그러면은 이 1이라는 애는 결과적으로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네. 2 더하기 A. 따라서 A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이 마이너스 1 다 집어넣자. 그럼 얘는요. 얼마야? x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두 번째. f 인버스 2를 구할 거예요. 아, f 인버스 2는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k라고 줄게요. 그러면 나는 알아요. fk는 2가 나와요. 아, fk는 얼마예요? 이 자리 k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2래요. k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죠. 그죠? 따라서 얘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G3은 얼마예요?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얘 얼마예요? 2네요. 두 개 더하면 1 나오죠? 최종 정답이 1이 될 겁니다. 207페이지 필수예제 2번을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는데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놈이 역함수가 존재할 때 A값의 범위를 구하라네요. 역함수가 존재할 때 A값의 범위? 역함수 존재. 다른 말로 무슨 뜻? 증가하거나 근데 그 전에 1대1 대응이란 뜻. 근데 그 말은 또 무슨 뜻?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의 범위 구하식으로랑 똑같은 거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증가 또는 감소해야 돼. 그럼 증가 또는 감소해야 되니까 일단 이 그래프 첫 번째 어때야 돼? 붙어야 돼. 똑같은 문제야. 붙어야 돼. 그럼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여기다 1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죠? 같아야 돼요.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냥 2에 1-a 더하기 2a죠. 그냥 2 나오네요. 항등식이. 그러니까 이미 얘는 붙었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엔 어때야 돼요? 증가하거나 감소해야죠. 그쵸? 얘 봐봐. 기울기가 2지. 증가함수 감소함수. 얘 기울기 2야. 증가함수지. 그럼 얘도 증가해야 되냐? 근데 얘 기울기는 얘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 2에 1-a 0보다 커야겠네요. 기울기가 0보다 커야겠지. 증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1-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뭐보다 작아야 돼요? 1보다 작아야 된다. 최종 정답이 나오네요. 2-1번을 풀어줄게요. 정의역 x가 있는데 이놈이 여기야. 여기 사이에 정의역. 공역이 있는데 공역이 b와 3 사이. x에서 y로의 함수,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넘어가는 함수 fx가 있는데 근데 그 fx가 2x-7이라고 하고요. 얘가 이 범위 안에서 역함수가 존재한대. 이 범위 안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a값, b값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아까 뭐 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어느 범위에서? 여기 범위에서 여기 범위로 갈 때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면 돼.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A예요. X의 범위가 2에서 A로 넘어갈 때 그때 Y 범위가 B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공역이, 정의역, 여기가 공역인데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알고 보니까 이 그래프는 증가하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몇 컴마 몇을 지나가야 돼요? 2컴마 B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야 돼? 2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으면 돼. B는 4 빼기 7이죠. B값 구했네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 어때? 여기 지나가죠. A,3이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성립하겠네요. 두 번째 3은 2A-7이네요. 그죠? A값 얼마예요?
두 번째 A 값 구했네요. A 더하기 B 값 구하래요. 그러면은 5-3하니까 최종 정답은 2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208페이지. 필수 예제 3번을 볼게요. fx가 있는데 2x 플러스 a야. 요놈의 역함수인 인버스 fx가 bx 플러스 2분의 1일 때 a 곱하기 b 값 구하래요. 역함수 구하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역함수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지? 일단 얘 y로 바꾸자. 뭐 하라고 그랬지? 첫 번째 y,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x에 대해서 정리하자. y-a지. 그래서 x는 2분의 y-a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x와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x 대신에 y 집어넣어. y는 여기다가 x 집어넣으면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데 얘가 뭐랑 똑같다고? 얘랑 똑같다고요. 그죠? b 얼마예요? 2분의 1이고요.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요. 괜찮아요?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a랑 b랑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두 번째 푸는 방법. 야, 요놈의 역함수가 요거래요. 근데 1참수지. 그치? 그러면은요 계산 안 하고 b는 무조건 나오겠네요. 얼마예요? 계산하지 않고 b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얼마예요? 2분의 1 나오죠. 그쵸? 왜? 1차 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기울기가 역수 관계잖아. 얘 기울기가 2니까 얘 기울기는 당연히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역함수 관계니까. 알면 편해요. 오케이? 물론 이 문제는요 이렇게 구했다 치자. 그런다 하더라도 얘를 역함수로 바꾸긴 해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기울기만 물어볼 때가 있다고. 그럼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겠지. 그치? 오케이? 3-3을 풀어볼게요. fx는 3x 플러스 1이야. 인버스 fx가 g의 6분의 1x 플러스 1일 때 gx 값 구하래요. 요때 gx 얼마나 물어봤다고. 자, 일단 g 인버스 x 구해야겠다. 요 y야. x에 대해서 정리. x는 3분의 y-1. 그 다음에 y하고 x 바꿔야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똑같죠. 얘가 인버스 fx예요. 그죠? 얘가 이거예요. 근데 걔가 g의 6분의 1x 플러스 1과 똑같아요. 자, 기억나?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나 여기서 gx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덩어리를 뭘로 치환해야 돼? 치환하면 되죠. 6분의 1x 플러스 1이 t야?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지. 양변 6 곱하면 어떻게 돼? 6t 마이너스 6 되는 거 알죠? 괜찮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넣으세요. 나 우변부터 할게요. 우변 gt죠. gt는 3분의 1 x자리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돼? 요거 집어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 됐어 안 됐어? 계산할까?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 2t 요렇게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7. 야, t 대신에 x 집어넣어도 되지. gt가 이거래요. 나 대신에 x 해도 되지.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gx는 얼마? 2x. 그치? 마이너스 3분의 7.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209) 페이지 필수제 4번을 볼게요. fx가 있는데 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gx가 있어.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게 참 중요한데 f 합성 가로 g 합성 f의 전체 인버스. 그 다음에 합성 f 2 값 구하래요. 요때 해결하는 방법이 일단 얘부터 풀어버리는 거야. 근데 얘 푸는 방법 알지? 인버스 하나씩 주고 위치 바꾸라고요. 그럼 얘는요 뭐랑 똑같냐면요 f 합성 요거부터 하지.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예요. 됐어 안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됐든 간에 뭐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합성 순서가. 얘부터 합성을 해볼래요. 왜? 얘 두 개 합성하면 뭐 나와요? 요 두 개 합성하면 무슨 함수?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무조건 항등함수 나온다고. 근데 항등함수는 내가 1 넣으면 1 나오는 거고 3 나오면 3 나오는 거고 6경영 나오면 6경영 나오는 거지. 그치? 항등함수야. 똑같은 놈 넣었더니 또 똑같은 놈이 나왔어. 그러면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답이야? 얘는 그냥 이게 답이에요. G 인버스 합성 F. 그러면 G 인버스의 F2 값이죠. F2 값 얼마? F2 값 얼마? 3? 그러면 얘는 G 인버스 3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얘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K라고 둘게요.
그러면 나는 알죠? 두 번째. GK가 얼마야? 3이란 얘기네. 그지? K 집어넣자. 3K-2가 3이야. K값 얼마예요? 3분의 5죠? 오케이?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4-1번을 해줄게요. 우리 집합에서 여집합은 답이 뭐야? 자기 자신이죠. 그쵸? 똑같은 거예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얼마예요? 자기 자신이랑 똑같아요. 이게 역함수의 성질에 첫 번째다 넣었어야 되는데. 응? 미안. 대신에 그럼 지금부터 공부합시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4-1번 풀어볼게요. fx는 지금 어떤 함수? 2x-1이고요. gx는 어떤 함수야? 2분의 1 x-1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 f 인버스 합성 g의 전체의 인버스 3값 구하라죠.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인버스 하나씩 주고 위치 바꾸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는요. 인버스 하나씩 주고 위치 바꿔. 그럼 얘부터 할게. g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의 인버스니까 이거예요. 그럼 이거 문제 이렇게 풀면 아니야. g의 인버스에 f3 값이야. 괜찮죠? g의 인버스 f3 값 구하는 건데 f3 얼마야? 3 집어넣으면 5죠. 문제 알아? 몰라. k라고 줄게. 그럼 얼마야? gk다. 5죠? 2분의 1k 마이너스 1이 5야. 따라서 넘어가면 6이고요. k값은 얼마예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은 12가 되겠죠? 그죠? 210페이지 5-2번을 볼 거예요. 노란색 그래프가 fx고요. 그 다음에 분홍색 그래프가 gx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프가 y는 x예요. 초록색 그래프.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새로운 hx 함수를 정의했네요. 근데 그 hx 함수가 뭐냐면 f 합성 g 합성 f 인버스. 요거에 대해서 hc 값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hc는요 뭐냐면 그냥 여기다가 c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그걸 내가 한번 풀어볼게요. f 안에 g 안에 f 인버스 c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안에부터 해결하시면 돼요. 맨 첫 번째 f 인버스 c 값 구할 거예요. f 인버스 c는 fx가 이렇게 노란색이 있는데 f 인버스 c 모르니까 k라고 할게요. 그러면 fk가 c가 되잖아. 맞아갖고 y값 c가 되는 x값을 찾으시면 돼요. fx 요거지. c가 여기 있거든요. y값이 c가 되려면 y는 x 따라가야 된다고. 얘가 c값이네요. 그쵸? 얘가 c야. y는 x 따라가. 그럼 얘도 c지. y값이 c가 되도록 하는 k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걸 어디에 대응시켜야 돼? f라는 함수에 대응시켜야겠죠. 그때에 x값 구해야 되는데 d가 있네요. fk가 c가 돼야 되지. 네. y값이 c가 돼야 되지. 그치? 네. y값 여기 c가 여기 있지. 그때 얘가 k가 되겠네요. 네.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 답은 뭐야? 답은 d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 나왔어. 이게 d가 나왔어. 그러면은 얘는 이거랑 똑같네. f 안에 g 합성 d랑 똑같네요. 괜찮죠? d로 이거 구했잖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두 번째 gd 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gd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gd는 어떻게 해? 야, 그냥 gd는 쉽지. d를 g 함수에다가 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봐봐. d를 이렇게 올렸어. 어디에? fx에. 그러니까 gx에다가. 그러면 그때 y값이 얼마야? 요거지. 그럼 얘값 지금 몰라. 그럼 이 값 알려면 뭐 해야 돼? 얘를 y는 x에다가 대응시켜야 돼요. 이해 돼? 혹시 봐봐. 요거 y는 x랑 fx랑 지금 교점이네. 그러면은 y는 x라고 가정하면은 요거를 d를 요렇게 옮기면 얘 값이 d가 되는 거 알고 있죠? fx에 집어넣어도 gx에 집어넣어도 d가 나오겠네요. 그게 얼마야 그래서? d야. 따라서 fd 값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네요. 응? 네. fd 값 얼마야? fd 값. 요거 f에다가 d 뭐라고? C가 최종 정답이에요.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y는 fx 요런 함수가 있어요.
난 지금부터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그럼 역함수를 구하는 순서가 첫 번째 뭐 하기로 했지? x에 대해서 정리하기로 했죠.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x에 대해서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요 위치 바꿔놓고 인버스로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딱 표현합시다. x는 인버스 fy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지? y하고 x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요놈의 역함수는 얘네요. 괜찮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이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관계를 뽑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지. 뒤집고 오히려 요거를 역함수에 역함수 처리해 주시면은요. x는 f의 y가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은 f 관점에서 요 관계가 역함수고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위치가 어때?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그쵸? 아, x와 y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네.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 그치? 그러면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무슨 대칭이지? 대칭 이동에서 어떤 대칭을 하려면 y하고 x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대칭? y는 x 대칭. 도형의 이동에서 이걸 배웠어요. y는 x 대칭을 하려면 뭐 하라고? x와 y의 위치를 바꾸라고요. 함수에서 이게 지금 원래 함수고요. 역함수를 f로 표현한 게 이건데 요놈하고 상태를 봤더니 x하고 y의 위치가 바뀌어 있더라. 아,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의 역함수는 무조건 y는 x 대칭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냥 내가 그려볼게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y는 x가 필요할 거예요. fx 하나 그려볼게. fx. 이런 fx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너는 이 그래프에서 그놈의 역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를 y는 x 대칭 이동시켜줘야 돼요. 괜찮아? 그러면 그래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 나오지 않을까? 얘가 뭐야? 인버스 fx가 되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요놈의 그래프의 역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그랬을 때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여기 y는 fx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딱 찍어. 요걸 편의상 선생님이 a, b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이 점을 y는 x 대칭할 거야. 그럼 이 점을 y는 x 대칭을 하면은 b, a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역함수 위에 무조건 존재합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b 나오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인버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여기다 b 집어넣으면 a 나오는 거 당연한 거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가 a, b고 얘가 b, a잖아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은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했으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또 같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요런 관계까지 무조건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는 기본적인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럼 지금부터 책에 없는 거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게 반드시 아셔야 돼. 역함수와의 교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케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놈의 역함수는 뭐예요? 이거예요. 인버스 fx. 됐죠? 이 그래프는 역함수가 존재하겠네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야?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 안 딱딱한 수네? 이 함수 1대1 대응이네요. 1대1 대응이니까 이 함수 어때요?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그러면 봐. 이 그래프는 증가할 수 있어요. 그쵸? 이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잖아요. 역함수 그릴 수 있어요. 왜? y는 x 대칭이거든.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를 그려보니까 여전히 어떠냐면요.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알고 있읍시다.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면 그놈의 역함수도 증가하는 함수예요. 오케이?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면 그놈의 역함수도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떤 함수가 감소를 해요. 그러면 얘 감소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럼 그놈의 역함수 또한 어때요? 감소할 거예요. 됐어? 불변의 진리. 자, 그럼 그랬을 때 증가하는 함수끼리 그림을 그려서 역함수가 교점이 생기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요,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케이스, 이 그래프가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내가 임의로 만들어 놓고 역함수까지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봐.
y는 x 필요하지? 오케이? 쌤이 임의로 함수 두 개를 그릴 건데 fx 그려볼게. fx를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래도 되지? 증가하는 그래프. 이놈의 역함수를 구할 거거든? 이놈의 역함수? 이놈의 역함수 어떻게 해야 돼? y는 x 대칭 하면 되지. y는 x 대칭 하면 역함수 그래프가 나와요. 그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y는 인버스 fx예요. 오케이? 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역함수와의 교점 구할 거야.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fx랑 인버스 fx랑 같다고 놓고 요놈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놈의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뭐랑 똑같아? 요 x가 교점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얘 이퀄 얘를 만족하는 x좌표는 교점. 오케이? x값 두 개 있네 이 그래프에서는. 오케이?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고 1개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봐. 증가하는 그래프에서의 역함수와의 교점은요, 특징이 어떠냐면요, 교점들이 전부 다 어디에도 있어? x는 y는 x 위에 있어요. 모두 있죠, 모두. 내가 증가하는 그래프, 선생님, 저 증가하는 그래프요, 약간 이런 모양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그놈의 y는 x 대칭,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파란색의 역함수는 보라색이에요. 파란색과 보라색의 교점 구할 거예요. 교점을 구했어. 근데 전부 다 어디에 있어? y는 x 위에 있지. 증가하는 그래프에서는요, 전부 다 모든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도 존재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정지할게. 역함수와의 교점 모두 y는 x 위에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내가 그림 그려봤지. 3개 만들어냈지. 교점 개수 3개 만들어냈지. 지금 같은 경우는 교점 개수 2개네요. 교점 개수 4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만들 수 있죠. 5개 만들 수 있을까요? 5개 만들 수 있죠. 그죠?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역함수와의 교점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오케이?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의 그래프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여기에서 1번이 진짜 중요한데, 증가하는 그래프에서 역함수와의 교점 문제가 물어보면요, 그 교점을 구하라고 하거든. 그럼 그 교점을 구할 때는요, 얘하고 역함수를 구해갖고 똑같다라고 연립한 다음에 교점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때로는 이 역함수 자체가 졸라 어렵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함수, 쉬운 함수 연립해갖고 구한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못 구하는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 구하라고 한다면 이 성질이 있잖아. 모두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거 대신에 뭐 하면 될까? 원래 함수랑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시면 똑같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게 참 중요해. 원래 함수랑 y는 x하고의 교점을 구하시면요, 증가하는 함수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함수가 증가하잖아요? 되게 쉬워요. 두 번째 케이스야. y는 fx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fx 함수가 감소함수일 때, 그랬을 때 그래프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봐요. 응? 그러면은 감소하는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어쨌든 간에 역함수와의 교점이니까 역함수는 중요한 게 y는 x 대칭이잖아. 그래서 y는 x가 일단은 필요해요. 이번엔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감소하는 그래프를 그릴 텐데 볼게요. 내가 감소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어. 요게 y는 fx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y는 x축 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요 모양이죠, 요 모양. 요 모양을 이렇게 대칭하면 요게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얘가 y는 인버스 fx야. 됐어? 교점 찾아볼래? 파란색과 초록색의 교점. 여기 하나 있다. 아이고야, 여기 하나 더 있네. 졸라 이상한 지점에 하나 있지, 그치? 여기도 하나 있네. 졸라 이상한 지점에 또 생겼네. 그죠? 감소하는 그래프 상황에서 얘하고의 방정식을 풀 거예요. 역함수와의 교점이죠. 오케이? 그럼 이거 마찬가지로 얘를 만족하는 x값을 찾으면 되고 그놈의 교점이에요. 오케이? 얘 교점의 성질을 우리는 그냥 공부합시다. 첫 번째, y는 x 위의 점 있지. 지금 교점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y는 x 위의 점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오케이? 위에 단 한 개 존재해요.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는 위에 단 한 개 존재해. 단 한 개 존재하죠. 괜찮아요? 얘를 아셔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얘 잠깐만 다시 한번,
얘는 역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여러 개 생길 수 있지. 내가 3개도 만들고 4개도 만들고 5개도 만들고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데 무조건 y는 x 외의 점에서 교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 교점은 또 y는 x 대칭이어야 되거든. 그래서요. 여기에서 단 1개 생기고 2개씩 더 생겨. 그래서 총 무슨 수개가 생겨? 홀수개 생겨. 괜찮아? 무조건 홀수개 생겨.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홀수개 있지. 얘를 제외한 이렇게 짝으로 생기는 거. 선생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페어로 생긴다. 페어가 뭐야? 짝으로 생겨. 오케이? 그리고 그 짝은 무조건 y는 x대칭이에요. 뭔 말이냐? 페어로 생겨. 교점이 무조건 페어로 생겨. y는 x 외에 교점이 페어로 생겨. 그러면 나중에 여기도 딱 생기고 여기도 딱 생기고 여기도 딱 생겨. 됐어? 그래서 총 몇 개가 생겨? 홀수개 생겨. 왜냐? y는 x 위에 단 1개 있거든. 그런 다음에 2개씩 생기니까. 됐어? 그리고 그 페어는 y는 x대칭이라고. 만약에 이 점이 a, b라고 가정하면 얘는 100%몇 컴마 몇이에요? b, a가 될 겁니다. 이 사실을 그냥 알고 있읍시다. 오케이? 그리고 시험에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기는 한데 만약에 나오더라도 최대 3개밖에 안 나와요. 211페이지 필수제 6번을 볼게요. y는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예요. 요 놈과 그 역함수 x에 대하여 그놈의 교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 값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맨 첫 번째 푸는 방법.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함수지. 그치? 1차 함수는요 역함수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요게 y야. x에 대해서 정리 어떻게 하면 돼? x는 마이너스 2분의 y 마이너스 5지. 그치? 그치? 그러면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y 플러스 2분의 5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y하고 x 바꾸면 되죠. 그래서 y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5가 역함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하고의 교점이 a, b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예요. 할 수 있죠? 그쵸? 넘길까? 얘 넘기면 얼마야? 2분의 3x지? 걔가 뭐랑 똑같아? 요게 일로 넘어가면 2분의 5예요. 그쵸? 이 약분하면요 x값 얼마예요? 3분의 5? 그러면 y값 얼마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 그치? 여기든 집어넣으면 돼. 그럼 3분의 5 나오지. 그치? 그래서 몇 컴마 몇? 3분의 5 컴마 3분의 5. 얘가 정답이고요. 첫 번째 방법이 될 거예요. 1차 함수하고의 역함수와의 교점은요. 그냥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구해놓고 그냥 그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하고 싶으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거 감소함수이기는 한데 감소건 나발이건 간에 1차 함수는 무조건 교점이 단 하나예요. 뭐하고? 역함수와의 교점이 무조건 단 하나. 오케이?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어? 한 개밖에 없으니까 y는 x 위에 있겠지. 그 함수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간에.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fx인데 그거랑 y는 x하고의 교점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은 넘겨. 3x는 5가 되니까 x값 얼마? 3분의 5. 야 근데 y는 x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 y 값도 그러면 뭐가 될까? 3분의 5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몇 컴마 몇? 3분의 5 컴마 3분의 5 위에 있겠네요. 얘가 계산 과정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요? 얘는 역함수 구할 필요도 없죠. 그쵸? 됐어? 오케이?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는 역함수와의 교점 구하고 싶어. 그럼 y는 x하고 연립하시면 돼요. 오케이? 6-3번을 한번 볼게요. fx가 있는데 x-1의 제곱이 플러스 1이라는 함수야. 근데 얘는요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저 2차 함수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놈의 역함수에 대하여 fx와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네요. 자,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 1,1이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겠지. y, x, 1,1, 여기가 꼭지점의 좌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거든? 이렇게? 인정? 근데 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그리면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 돼요. 괜찮아요? 요것만 그리면 돼요. 이게 fx예요. 괜찮? y는 x가 이렇게 있어요. fx의 역함수가 gx래요. 요놈의 역함수가 gx. 야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라고 했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만날 거고 요 점에서 만날 거예요. 인정? 그랬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럼 난 뭐 해야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의 역함수의 교점 구하시면 되는데 증가하는 함수잖아. 그러니까 얘하고의 교점은 무조건 모두 y는 x 위에 있을 거라고요. 실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맞았죠.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아, x 이거 y는 x하고 연립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x 좌표 나오겠지? 그럼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요거 1 더하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x 이퀄 0이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제로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럼 x값 얼마야? 1하고 2죠? 그죠? 아, 그래서 얘 좌표가 1이고요. 얘 좌표가 2구나. 그러면 난 알아요. 얘가 몇 컴마 몇이에요? 1,1이고요. 얘가 2,2니까요. 1,1하고 2,2하고의 두 점 사이 거리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얘 기울기가 1이니까 직각 이등변삼각형.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가지니까 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최종 정답은 루트 2가 되겠죠. 문제 하나를 더 풀어주고 갈 거예요. 연습 문제를 풀 텐데, 자, 페이지 214 연습 문제 14번을 풀 거예요. fx가 있는데 얘가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가 존재하네요. 그죠? 인버스 fx 그 그래프가 모두 3,-5 지나간대. 아, 봐봐. 얘도 3,-5 지나가고요. 얘도 3,-5 지나간대요. 그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는 거 인버스 1값 얼마 물어봤다. 아저씨, 역함수와의 교점이지. 봐. 지금 요거랑 연립을 해야 돼. fx 이거랑 인버스 fx랑 연립을 했더니 x값이 3이 나왔다 이거야. 그리고 그때 대응되는 y값이 마이너스 5래. 이 뜻이야. 그런데 자, 알다시피 3,-5는요 y는 x 위의 점입니까? 3,-5는 y는 x 위의 점이냐고. y는 x 위의 점이 아니에요. 그쵸? y는 x 위의 점은 x좌표와 y좌표 값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100% 야,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의 점이 아니야. 그러면 100% 이놈의 함수 감소함수입니다. 아, 요거 뭐라고? 감소함수. 그러면 감소함수니까 아, 어때? 역함수와의 교점은 무조건 페어로 생긴다고. 그치? 페어로 생기고 그 페어 길이는 y는 x대칭이니까 얘 있잖아. 3,-5도 지나가면 마이너스 5,3도 지나갈 거야. 그래서 최종 결론 요 두 개 갖다가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A 첫 번째 3,-5 지나갑니다. 집어넣자. 마이너스 5는 3a 플러스 b가 될 겁니다. 괜찮죠? 관계식 하나 나왔네요. 두 번째 이 함수는 마이너스 5,3도 지나가요. 그러면 3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b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얘네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연립하면 a가 얼마 나와? a 뭐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b는 마이너스 2 나와요. 이거 생각해도 되지. 오케이?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 나오고 b 마이너스 2 나왔으니까 fx는 얼마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야. 이게 최종 정답은 아니죠. 최종 정답은 f 인버스 1 값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f 인버스 1 값은 어떻게 구할까? 자, 얘 값 내가 모르니까 k라고 줄게요. 그러면 나는 알죠? fk는 얼마야? 1이죠? 요거 갖다가 작성하셔서 k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아, 1은 마이너스 k 2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k니까 마이너스 3이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1번 찍으면 되겠죠?